자, 다음은 이춘호 컬리 데이터 서비스 개발 팀장 및 서비스 기술 연구소장님께서 AI 기술 물류 활용을 통한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소장님께서는 SK 플래닛과 11번가 데이터 과학자를 거쳐서 현재 컬리 물류 혁신의 주축 역할을 하고 계신 이커머스 AI 전문가님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춘호라고 합니다. 이런 산업 분야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IT 쪽 또는 이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저는 제 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유통사분들 또는 언론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AI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날이 제 생애 안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이제 AI가 참 이렇게까지 답변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고 이제 되게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서움까지 느껴지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저도 이 시대 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는 알았어요. 그게 아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알파고가 이겼을 때죠. 알파고가 첫 판을 이겼잖아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알파고가 첫 판을 이겼을 때 옆에 있는 저희 그 조직장님한테 엔비디아 주식을 사시라고 권했었어요. 그때 29달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사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알파고가 이겨서 사람들 다 깜짝 놀라셨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뭐 삼성이든 LG든 뭐 SK든 뭔가 AI를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뭐 당연히 GPU 칩을 사려고 들 거니까 오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치명적인 저의 실수가 나오는데 적어도 2배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20배가 올랐죠. 네, 저는 부자가 될 인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려고는 했었는데 또 깜빡하고 사지를 못해서 저조차도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시대에 제가 아직 현역에 있을 때 오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컬리에서 이제 AI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데이터나 이제 머신러닝 쪽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저도 뭐 적응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분야에 계속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좀 많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에 나온 것은 AI라 부르기는 좀 저는 AI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AI는 사실 좀 더 다른 존재를 정의하는 단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온 이런 기술들이 AI라고 불리는 게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90년대에 세탁기도 AI라고 불렀습니다. AI 세탁기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정확한 그 기술의 이름은 퍼지 알고리즘이었는데요. 그 퍼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세탁기를 우리는 AI 세탁기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도 AI 세탁기는 팔고 있습니다. 그 비스포크 AI 세탁기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 AI 세탁기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옛날에 퍼지 세탁기랑 사실상 똑같아요. 진짜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나와서 굉장히 알아서 잘 되고 신기하네? 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는 AI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조차도 언젠간 다른 이름을 부여받게 되겠죠. 사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AI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유통에 오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 사업과 유통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게 나름 이제 제가 컬리에 온 지 이제 한 3년쯤 돼가는데 그것이 나름의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성과들을 요약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차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그 전에 저희 컬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컬리라는 이름은 이제 아실 것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혹시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꼭 한번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밤 11시까지 주문을 하시면
다음날 아침 7시에는 무조건 갖다 드린다. 뭐 수도권, 지금 부산, 울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권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제주도도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전국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문 앞까지는 무조건 갖다 드리는 것을 보장해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에 한 2번밖에 안 쉽니다. 저희가 딱 2번 쉬고 그 명절 당일날만 쉬고요. 나머지들은 다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한 7년, 8년에서 이제 9년이죠. 거의 9년째 전개를 하고 있는데, 9년 동안 딱 18번을 쉬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대한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거대한 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허리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각종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제 효과는 이제 이 표에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로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한다. 지금 뭐 물리센터 가보시면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한다. 그리고 그 파악된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린다. 기본적인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고, 당연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은 조금이라도 이제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이죠. 뭐 하다못해 한두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빠른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전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시 안에 주문하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일들을 11시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의 변화나 그런 긴급한 상황의 파악, 그리고 예측은 11시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공장이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최적화해서 굴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황을 최대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최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하면서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 힘을 덜 빌리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게 저희 현재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의 운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가지 기술을 이제 단계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목표, 그것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는 오른쪽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면할 수 있는 거대한 손실, 돈을 버리는 일,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전반적인 운영 효율, 인간이 실수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그 업무 프로세스 또는 그 비용이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위에 있는 2가지는 사람이 해도 달성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사람이 9년 동안 18번만 쉬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건 대표니까 가능한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의 직원분들은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또 영혼을 갈아넣지는 않으시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수작업이라는 건 좀 약간 사람이 지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기술과 인공지능의 가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보다 판단이 좀 미약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치지 않죠.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런 운영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사람을 좀 수작업을 줄여주고 좀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부터는 이 하나하나 왼쪽에 있는 4가지의 주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는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죠. 저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준시시간에 대한 준시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림을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컬리 앱이나 이제 그런 웹, 그리고 그
컬리 앱과 웹 뒤에 있는 각종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수분 또는 수초 내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한 10초, 20초 안에는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치를 가지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11시까지 어떻게든 이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빨리 들어와서 내가 이 상황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빠르고 좋아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저희 이제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당연히 이제 엄청 기계도 돌아가고 현장에서 이게 박스 나르고 이제 좀 그 근육질 남자들이 박스 나르고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책상 하나 펴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데이터 계속 들여다보면서 상황 파악하고 이제 문제 생기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이제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정말 단순한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긴 하는데 지금 팔리고 있는 상품의 지난 1분간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가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걸리 앱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상품을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들어와서 방송도 시청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쇼 호스트들이 계시고 쇼 호스트들이 이제 상품에 대한 이제 소개도 하시고 방송의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방송의 방향을 데이터로 합니다. 뭐 당연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엔간한 홈쇼핑은 다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제 이 상품 들었더니 이 상품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상품을 좀 더 밀어보는 것이죠. 또는 이제 당연히 재고가 동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재고 동나면 바로 압니다. 한 1, 2초 내에 사실 재고가 동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동이 나면 이제 이건 내려놔야죠. 사실 이제 더 이상 팔면 안 되니까 내려놓고 이제 슥 이제 안 팔리는 거 골라다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의사 판단도 이제 데이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빠른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더 빠른 건 예측이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먹을 걸 판매하는 회사고 11시까지 보내드리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11시까지 팔지를 못하면 버립니다. 샐러드 몇천 개 그냥 버립니다. 그냥 물론 좀 가져가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신선식품의 품질을 사활로 하고 있고 그게 저희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면 버리고 그게 너무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각종 예측과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고 이대로 팔다가는 어떻게 될 거야. 이대로 팔다가는 한 2천만 원 버릴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할인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30%, 40% 제발 사세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거의 이제 한 30분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의사 판단은 기본적으로 예측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할인 운영을 그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는 이제 센터별로 이제 그런 할인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그보다 더 빨리 하면 좋겠죠. 이제 한 몇 시간 뒤에 일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전날에 아는 거겠죠. 전날에도 합니다. 내일 얼마나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또는 사람은 또 몇 명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사람을 바로 전화해서 바로 부를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한 2-3시간은 걸리게 되는데 또 한 몇백 명 부르려면은 2-3시간 갖고는 안 돼요. 무조건 한 반나절 전에 불러야 되거든요. 또 불러놓고 일 안 시키거나 또는 불러놓고 되돌려보내면 불법입니다. 불렀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것도 굉장히 큰 저희의 이제 의사 결정이고 이거 하나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너무 많이 불렀다가는 망하고 너무 적게 불렀다가는 또 이제 오늘 장사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게 이제 23시라는 그 제약사항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데이터와 머신러닝 또는 AI를 써서 내일의 일은 어떻게 될 거야 또는 오늘 11시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를 계속 예측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가
뭐 이건 자랑이겠죠. 네,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희 기술 그러니까 또뭐 아마존이나 또는 뭐 구글이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한테 이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끔 이제 제안을 오시긴 하는데 이제 저희 걸 보여드리면 너무 정확해서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되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건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서의 그 데이터와 현장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AI한테 잘 학습시키겠는가의 관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네, 현장에서 구르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은 기술보단 역시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약간 사족이었고요. 아직 좀 더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하고 좀 더 자동화 또는 이제 최적화하겠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사실 또 AI랑은 살짝 거리가 멀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옛날에 AI를 불렀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옛날에도 한 몇 10년 전에도 이런 걸 AI라 부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AI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해요. 저희 앱에 들어오신 분들의 행동을 사실 관찰합니다. 뭐 아까 개인정보 얘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와서 사실 어떻게 쓱 저희 이제 매장에 들어온다 치고 매장에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쓱 보고 가시는지 또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또 눌러 보시는지 또 어떤 물건을 또 담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준시 시간에 한 10초, 20초 이내로 알아내게 되고 그거를 거의 1시간마다 주기로 계속 모아서 이제 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바꿉니다. 좀 더 잘 팔리는 것, 좀 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검색도 하실 수 있고 스크롤도 막 무한으로 올리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고 무한의 공간이긴 하지만 사람이 있는 심이 무한이 아니거든요. 한 뭐 100개, 1000개 상품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짧은 시간 안에 좋아하실 만한 물건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거의 준시 시간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이야기인데 이제 물류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잘 굴릴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은 동영상이었는데 오늘 동영상이 안 굴러가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물류센터예요.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의 사진이 아니죠. 3D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겠죠.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제 물류센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모사를 한 겁니다. 이런 작업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모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모사를 하면 무슨 일이 이제 가능해지냐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바꿨을 때 똑같은 사람으로 더 짧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뭐 사람을 줄이 네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가상현실을 모사하는 데 가깝습니다. 이제 가상현실을 모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수도권 지도인데요. 수도권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또 저희가 배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면 집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갖다 놔서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죠. 어디서 어떤 지역을 누가 담당하고 또는 어떤 지역을 어떤 거점이 담당하고에 따라서 이동 거리 또는 이동 비용,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또 사실 돈을 많이 때려받고 또 이렇게 배송기사를 한 10배 더 채용하고 이러면 뭐 무조건 빨리 가겠죠. 하지만 또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물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 구하는 게 요새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해진 인원 안에서 최대한 빨리 가야 되고 또 저희는 7시라는 또 제한 시간을 저희 스스로 또 족쇄를 걸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7시 안에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를 이제 어떻게 최적화해서 권역을 항상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대규모 재배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고 나면은 되게 배송이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물론 데이터로도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AI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물류센터나 이런 데 들어갈 법도 한데 아직 물류센터를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고, 저희가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의 이제 AI 또는 제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AI 예시를 좀 들고 와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또는 이 기술을 사람의 노동력 또는 사람의 고생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뭐 이미지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말도 하고 하지만 물론 언젠가 저희도 쓰겠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기가 더 잘하거나 또는 꾸준히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왼쪽 주제는 고객님들의 리뷰를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항상 있어 왔고 계속 연구되었던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그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엄청나게 좋아진 품질을 가지고 고객님들의 리뷰를 하나하나 이제 따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있고 어디가 불만족스럽고 또는 뭐 혹시나 음식에서 뭐가 나왔고 또는 뭐 딱딱한 게 나왔다라든지 뭐 벌레가 나왔다든지, 아직 벌레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굉장히 지금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싶은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불만족하시는 고객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뭐 어떤 불만족들이 있으시고를 의견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적 관점에서는 바로 고객님께 전화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몇만 개씩 올라오는, 거의 10만 개 가까이 올라오는 고객님들 리뷰를 다 하나하나 읽어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지치게 마련이죠. 하지만 언어 모델은 그것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꽤 많은 리뷰들을 읽어내고 있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미나이한테 던져서 이 리뷰 어떻게 생각해?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고객님들에게 AI를 전달해드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뭐 옛날에 쇼핑 비서, AI 쇼핑 비서라는 얘기도 나왔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그냥 좋아할 만한 상품을 AI한테 척 하고 갖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은 언제든지 해왔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이 이제는 됐나 싶어서 저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람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요. 또는 그냥 아예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음 주에 장인어른 생신이신데 뭐 드려야 되나 막막할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아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컬리에서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만한 그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한식 밀키트라든지 그런 되게 애매한 질문을 던지셔도 컬리에서는 상품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게 아마 오늘부터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벌써 해보신 분들 해보시고, 정말 진짜 우연히도 오늘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면 매우 좋더라. 뭐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있나 싶긴 했었는데 저도 막상 이렇게 빨리 만들어 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혁신이고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 말이었어요. 어쨌든 데이터가 빠르면 모든 것들이 이제 빨라지고 비즈니스가 빨라지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빠른 것은 예측.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는 오지도 않은 것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돈을 아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먼 미래를 더 좋게 만드는 건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아예 미래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을 어디로 가야 돼를 이제 바꿔버리면 결국은 그 배송 기사는 정해진 루트를 가게 되니까요. 그 환경을 바꿈으로써 이제 미래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최적화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작업을
도와주는 것. 사실 정형 비정형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뭔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정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구현하기 쉬워요. 그냥 뭐 코드 좀 짜서 자동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거는 정해지지 않은 것 또는 애매모호한 것들이고 AI 특히 언어 모델 최근에 나온 언어 모델은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좋아서 저희는 이제 그거 관점으로 최대한 그거 중심으로 저희 비즈니스 AI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혹시 있다면 질문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모 맞아. 네, 준호 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통 물류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AI 전략들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